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자칫 슈퍼전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서울, 경기, 인천과 강원 등 중부권의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회의를 마치면 다시 대구로 향할 예정입니다. 아직 챙겨야 할 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손해보험 콜센터의 직원 207명과 그리고 7층, 8층, 9층의 콜센터 직원 총 553명, 그리고 13층에서 19층까지 오피스텔 거주자 200명을 검사한 결과 관련 확진자는 총 10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총 71명이고 경기도는 14명입니다. 또 인천시 거주자는 17명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이제 세계적인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아직 안심할 사항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에 좀 길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 핵심은 구로 콜센터 등 여러 가지 이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자, 최은미 기자, 유호정 기자가 얘기를 잘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지금 구로 콜센터 문제가 이거 구로 콜센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전국적으로 콜센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 콜센터는 감염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다는 데 좀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도대체 이 구로 콜센터에 다니는 직원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다니고 있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십 명의 확진자의 동선들을 지금 다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 40대 여성 콜센터 직원이 지난 6일 날 당일치기로 제주도를 갔다 왔다, 혼자서.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한번 화들짝 놀랐었는데 제주도를 갔다 온 직원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 40대 여성 역시도 40대 여성인데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가족 4명과 함께 같이 갔었다고 하고요. 7일에 이제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트카를 타고 중문에 있는 식당 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소노캄 제주라는 리조트에서 1박을 했다고 하고요. 까멜리아 힐도 들렸고 그 다음 날은 검은 오름, 김영 해수욕장 그리고 삼양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실제로 이 둘째 날 여행을 하는 도중에 우리 동료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빨리 당겨서 그날 온 건지 아니면 원래 이날 오는 게 예정돼 있었던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고요. 올라와서 그 다음 날 검사를 받았고 이 여행한 이 직원 역시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하던 도중에는 증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시는 이 다녀간 모든 곳을 다 소독하고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접촉자들을 추려내서 지금 5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구로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디를 다니고 있었는지 그 동선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도 이용했고요. 지금 뭐 이 확진자의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또 렌트카를 했기 때문에 그 동선은 좀 나오긴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 가운데 또 한 분은 여의도 일대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녹즙을 배달하시는 배달원 일도 같이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구로 콜센터에서 일했던 분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6일까지 근무한 다음에 퇴사를 했는데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8일까지는 증상이 없다가 다음 날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이게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동안 소위 이제 투잡으로 배달 일을 해왔던 분이세요. 근데 새벽 6시, 5시에서 6시 사이에 배달을 했고요. 이 CCTV를 봤더니 배달할 때 마스크하고 장갑은 착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로 새벽에 배달했기 때문에 접촉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 방역을 하고 지금 한때 소동이 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사실 뭐 콜센터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이제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아침에 이제 배달 업무까지 하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마치 전파자처럼 또 몰리게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 증권가가 몰려있는 이 여의도 쪽에 또 이 코로나19 확진 비상령이 좀 내려졌습니다. 대구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제 삼성전자 저희들 대구 콜센터 얘기를 했는데 대구 신한카드 콜센터도 있고요. 콜센터가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 콜센터 중심으로 통계를 잡지 않고 있다가 이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자 어제 대구도 이 콜센터 중심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했더니 대구 곳곳 콜센터의 감염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요. 대구 시내 66개의 콜센터와 여기서 일하는 직원 8천여 명을
전수조사했는데 여기서 예. 현재까지 57명의 확진자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한 콜센터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요. 13곳의 콜센터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예. 있습니다. 어제 그 달서구 삼성 콜센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예. 외에 지금 대구 남산동의 신한카드 콜센터에서도 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들은 모두 다 같은 층에 근무하던 직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층에 약 64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중에 이제 3분의 1가량이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아무래도 예. 또 콜센터 내 감염 전파력이 강하다 이런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중에 첫 확진자가 이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점에 대구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신천지 교인이 있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는데 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첫 확진자가 신천지로 알려지면서 이 콜센터와 신천지 사이의 교집합이 어떤 예. 감염 경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콜센터가 또 제2의 집단 감염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본부장님, 네. 지금 이 콜센터가 전국적으로 꽤나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이 콜센터를 방문해서 점수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네. 박원순 시장은 제2의 신천지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네.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이 콜센터가 정말 제2의 신천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네. 사실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57명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이분들이 어떤 증상이 있어가지고 예. 확인된 게 아니라 구로에서 발생한 그 사태를 보고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감염자가 나온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우리 지역사회 내에 우리가 몰랐던 많은 감염자들이 지금 있다.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런 감염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감염을 확산시켰느냐가 예. 또 다른 31번 환자의 소규모 집단 발병 아니면 대형 집단 발병 예. 양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한시라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예. 또한 뭐냐면은 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비말이 많이 전파가 되고 예. 또 주변에 많이 또 비말이 묻기 때문에 예. 그 비말 전파는 물론이고 손을 통한 전파가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장뿐 아니라 직장 생활을 떠나서 가족들과의 만남 또 지인들과의 만남 예.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계속 환자가 생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 교인들과도 유사한 그런 형태의 불특정 다수에게 환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게 덧붙이자면 이들이 이제 서울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예. 나오면서 검사를 무작위로 진행을 한 것보다는 이들이 이미 확진자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콜센터 중심으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 콜센터 안에서 전파가 됐던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점이 예.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분의 뭐 인구 통계학적인 상황들,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연령대냐 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거주지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직업이 뭐냐, 또 어느 직장에서 일하느냐 이런 것도 네. 사실 굉장히 역학적으로 중요한 변수고 요인입니다. 반드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직 콜센터 직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구로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뭐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익명으로 좀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구로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구로 콜센터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콜센터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근무하시고 있는 직장에서도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코로나 초기, 예. 그러니까 그 신천지 그 이번에 그 확산되기 이전에와 이전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때는 이제 뭐 좀 형식적인 그때는 뭐 좀 마스크를 뭐 좀 써라 하지만 뭐 일을 할 때는 뭐 벗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터직 구로 콜센터 이 부분이 터지고 난 이후에는 예. 회사도 되게 좀 많이 민감하게 예.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하라라고 이제 뭐 그렇게 뭐 지시도 내리고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한다라는 건 예.
8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일단 뭐 조금 전에 전문가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뭐 비말, 그러니까 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튀고 예. 그 마스크를 쓰고 계속 업무를 하고 그리고 예. 그 마스크를 쓴 채로 고객들에게 언어를 전달을 한다라는 건 예. 상당한 정확한 정보를 또 제공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예. 숨도 차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도 좀 예민하게 예. 다들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로 콜센터에 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당국에서 제시한 안은 좀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 좀 멀찍이 떨어져서 앉아서 일해라. 그리고 이제 순환 근무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접촉 빈도를 좀 낮춰라. 이런 거였는데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지금 뭐 이제 이러한 부분이 예. 터지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뒷북으로 지금 좀 현실적이지 않은 예. 이제 뭐 그런 대책들을 지금 막 이렇게 내놓고 있는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예. 좀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예. 지금 이번에 대구에 많은 그 확진자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을 못하게 되는 이제 콜센터들도 생겼더라고요. 예. 폐쇄가 돼서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일을 대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전국 각지에서 그 콜센터 업무를 이렇게 같이 나눠서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대구에서 그 일을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들의 상담원들은 휴무를 반납하라고 하고 예. 그리고 11시간씩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그 업무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이 나온 콜센터가 폐쇄되니까 그 업무량이 되려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어서 더 업무가 늘어났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지금 예. 다른 상담원들이 더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예, 그거 안 되는데 그런 일 있으면. 예. 예. 우리는 보통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을 때 각 기업별로는 이제 이런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미열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은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해라. 그리고 네. 빨리 1339로 연락을 하든지 보건소를 가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행동 지침 요령이 각 기업마다 내려갔는데 콜센터 직원분들은 이런 지침을 못 받았어요. 몸이 좀 안 좋거나 미열이 있거나 기침이 나거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출근하지 마라. 이런 지침을 못 받았어요? 일단은 뭐 그렇게 몸이 이상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이제 뭐 예. 이 정도의 얘기의 수준은 있는데 얘기는 해라. 예. 얘기는 해라. 그리고 뭐 아침에 출근할 때 체온을 재줘요. 예. 한 명씩 이제 체온을 재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예. 요번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4시에 그 구로콜센터 요번에 그 발병되신 분도 예. 4시에 확인이 됐지만 6시까지 업무를 마감을 하고 그분도 퇴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지금 콜센터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런 게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원청사가 이제 하청에 일을 주고 있는 지금 그런 이제 예. 계약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업무들을 예. 하청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계약 형태가 원청과 하청의 계약 형태가 뭐 단기 계약이 되게 많은 실정이고요. 예. 그리고 하청 업체들 간의 이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서 예. 이 부분으로 재계약을 무기로 원청 업체들이 슈퍼 갑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하청은 다른 업체보다 실적이 뒤처지면 재계약이 안 되는 계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상담원들의 기본적인 뭐 권리, 인권, 예. 뭐 이런 열악한 환경 이런 거는 다 뒤로 하고 예. 그냥 일만 하는 기계로 지금 내몰려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청은 하청에 일감만 던져주고 오롯이 실적만으로 지금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청도 똑같이 상담들에게 뭐 인권 이런 부분만 그런 건 전혀 없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일만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딱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근로 환경이라든지 사무실의 구조가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그런 구조적인 원인을 먼저 좀 해소해달라 이런 뜻으로 좀 알아듣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환기라든지 아니면 공기 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필요한 조치들이 당장은 좀 시급할 텐데 혹시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런 걸 좀 개선해 줘야 이 코로나19가 콜센터에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혹시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시면 제언을 좀 듣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예. 상담원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 그리고 뭐 처우 개선, 인권 권리 침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전부터 예.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콜센터 상담은 정말 그 노동조합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가 그 사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예. 외쳤거든요. 하지만 사회가 계속 이런 부분을 지금 외면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국가적인 대장이 터진 이후 뭐 상담원들의 열악한 환경, 예. 초에 이제서야 이제 뭐 지자체나 정부가 조금은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 쓰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예. 정말 그 실질적인 이런 대안, 뭐 어떠한 그러한 뭐 자택에서 근무 예. 이런 거는 지금 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예. 자택근무가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저희 사무실에 외부인을 아예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예. 개인 정보를 다루는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에 스티커도 붙여놓거든요. 아예 예. 그 사진 촬영이 금지예요. 예. 사무실 내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상담원들이 집에서 예. 그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의 예. 개인 정보를 다룬다라는 건 이 뭐 집은 정말 그 누구나 지인도 올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예, 예.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실질적인 방향 대처 대책이 이런 세워져야 거는 된다. 예, 예. 예, 정부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청에서 이거는 분명히 움직여야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런 점들을 저희들도 좀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콜센터의 구조적인 열악한 환경 문제 개선부터 좀 필요하고요. 재택근무와 같은 것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좀 새겨 들어봐야 할 만인 것 같습니다.